몇 년 동안 그는 차가운 철창 뒤에서 지켜보았다. 매일 사람들이 그의 우리 앞을 지나갔고 그들의 얼굴은 강아지를 고를 때 환하게 빛났다. 서류에 서명이 되고 흥분된 목소리가 공기를 채웠으며 개들이 새 가족과 함께 떠나면서 꼬리가 흔들렸다. 하지만 아무도 그를 위해 멈추지 않았다. 그는 희망을 포기했었다. 그러던 어느 날 무언가가 바뀌었다. 한 부부가 그의 우리 앞에 서서 그를 똑바로 쳐다보았다. 처음에는 그들이 다른 사람들과 같다고 생각했다. 호기심은 있지만 관심은 없는? 하지만 예상치 못한 일이 일어났다. 그들이 그를 가리켰고 직원이 고개를 끄덕였으며 서류에 서명이 되었다. 그때 그는 자신이 집으로 간다는 것을 깨달았다. 하지만 그 다음에 일어난 일은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다. 민수는 보호소에서 얼마나 오래 있었는지 잊어버렸다. 하루가 몇 주로, 몇 주가 몇 달로, 몇 달이 영원처럼 느껴지는 시간으로 흐려졌다. 처음에는 희망이 있었다. 누군가가 입양구역을 걸어올 때마다 그는 벌떡 일어나 꼬리를 흔들고 철창에 코를 대며 오늘만은 그날이 되기를 바랐다. 하지만 그날은 오지 않았다. 그는 너무 많은 개들이 오고 가는 것을 보았다. 새 가족과 함께 떠나는 개들을 보며 그는 뒤에 남겨졌다. 활기찬 강아지들, 작은 품종들, 심지어 나이 든 개들까지 모두 그보다 먼저 선택되었다. 그는 주목받기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했다. 어린 개들처럼 신나게 짖어보았지만 소용없었다. 조용히 앉아서 애처로운 눈빛으로 동정을 구해봤지만 그것도 소용없었다. 어느 순간 그는 그냥 포기했다. 이제 사람들이 지나갈 때 그는 고개를 거의 들지 않았다. 무슨 소용이 있겠는가? 보호소는 시끄럽고 혼란스러운 곳이었다. 개들은 끊임없이 짖었고 공기는 소독제 냄새로 가득했으며 콘크리트 바닥은 항상 차가웠다. 자원봉사자들이 오가며 밥을 주고 우리를 청소하고 가끔 짧은 산책을 위해 밖으로 데려갔다. 하지만 민수는 자유를 느끼지 못했다. 그의 우리는 작았고 몸을 돌릴 정도의 공간만 있었다. 밥그릇은 항상 채워졌지만 사료는 건조하고 맛이 없었다. 따뜻함을 느낀 유일한 순간은 직원이 그의 귀 뒤를 긁어줄 때였지만 그런 순간은 드물었다. 밤이 되어 짖는 소리가 잦아들고 조명이 어두워지면 그는 기억을 떠올렸다. 그는 항상 이렇게 살았던 것이 아니었다. 오래전 그는 진짜 집이 있었다. 따뜻한 침대, 뛰놀 수 있는 뒷마당, 그를 사랑했던 사람. 하지만 그건 다른 삶, 이제는 먼 꿈처럼 느껴지는 삶이었다. 그는 그저 잊혀진 보호소 개일 뿐 절대 오지 않을 기회를 기다리고 있었다. 그러던 어느 오후 무언가가 바뀌었다. 처음에는 알아차리지 못했다. 그는 평소처럼 구석에 웅크리고 발 위에 머리를 얹고 있었다. 그때 우리 밖에서 움직임이 느껴졌다. 한 남자와 여자가 거기 서 있었다. 그는 전에 수많은 방문자를 보았다. 그들은 우리를 잠깐 보고 지나가곤 했다. 보통 더 젊고 활기찬 개들에게 끌렸다. 하지만 이 두 사람은 그들은 지나가지 않았다. 그들은 그를 보고 있었다. 그는 살짝 고개를 들었지만 일어나지 않았다. 그들은 보호소 직원과 조용히 이야기를 나누었다. 직원이 고개를 끄덕였다. 잠시 후 그의 우리 자물쇠가 딸깍 소리를 냈다. 오랜만에 듣는 소리였다. 목줄이 그의 목에 채워졌고 누군가 그의 이름을 불렀다. 그리고 영원처럼 느껴졌던 시간만에 처음으로 그는 밖으로 나왔다. 우리 밖의 공기는 달랐다. 오랫동안 민수가 알던 유일한 세상은 그 철창 뒤의 비좁은 공간이었다. 소독제 냄새, 짖는 개들의 소음, 차가운 바닥이 그의 현실이었다. 하지만 이제 우리 밖으로 첫 발을 내디디며 무언가 낯설고 거의 압도적인 느낌이 들었다. 목줄은 느슨했지만 보호소 직원이 부드럽게 잡고 그를 건물 앞으로 인도했다. 그의 발이 타일 바닥을 밟았고 그는 잠시 멈칫했다. 어디로 가는 걸까? 그는 전에 우리 밖으로 나온 적이 있었다.
하지만 보호소 뒤 작은 놀이 공간에서 짧은 산책을 했을 뿐 매번 그를 다시 그 비좁은 감옥으로 데려갔다. 이번은 달랐다. 다른 개들의 눈이 그를 지켜보는 것이 느껴졌다. 어떤 개는 짖고 어떤 개는 낑낑거렸지만 대부분은 조용히 호기심 어린 눈으로 쳐다보았다. 그들은 다른 개들이 떠나는 것을 보았고 그게 무슨 뜻인지 알았다. 민수는 계속 걸었다. 직원은 그를 복도를 지나 입구의 유리문으로 이끌었다. 문 너머로 햇빛이 보도 위로 쏟아졌다. 차들이 지나가고 따뜻한 바람이 밖의 나무를 스쳤다. 정말로 밖에 나온 지 너무 오래되었다. 부부는 프런트 데스크 근처에서 그를 기다리고 있었다. 남자는 서류 더미를 손에 들고 있었고 여자는 부드럽게 미소 지으며 그가 다가가자 살짝 무릎을 굽혔다. 민수는 멈췄다. 확신이 없었다. 직원이 목줄을 살짝 당겼다. 괜찮아, 친구, 남자가 말했다. 그의 목소리는 차분하고 안정적이었다. 민수는 그들을 바라보았다. 수많은 사람들이 그의 우리를 그냥 지나쳤지만 이 두 사람은 멈췄고 이제 그를 어딘가로 데려가고 있었다. 직원이 목줄을 남자에게 넘겼다. 민수는 가만히 서서 무엇을 해야 할지 몰랐다. 여자가 손을 뻗어 그가 냄새를 맡도록 했다. 그는 망설이다가 살짝 고개를 숙였고 코를 킁킁거리며 그녀의 냄새를 맡았다. 그녀는 보호소 직원들과 달랐다. 라벤더와 따뜻한, 익숙한 무언가의 냄새였다. 여자의 미소가 더 커졌다. 우리랑 집에 갈 거야. 그녀가 속삭였다. 집 그 단어는 민수의 가슴 깊은 곳에서 무언가를 흔들었다. 그는 그 의미를 거의 잊고 있었다. 남자가 서류에 서명을 마치고 직원이 물러났다. 그리고 그 순간 민수는 더 이상 보호소 개가 아니었다. 부부가 그를 문으로 이끌며 밖의 세상은 믿을 수 없을 만큼 거대해 보였다. 햇빛이 그의 털에 닿았고 그는 밝음에 살짝 눈을 찡그렸다. 도시의 소음은 그가 기억하던 것보다 더 컸다. 차, 사람들의 목소리, 새들의 지저김. 그리고 그는 차를 보았다. 여자가 뒷문을 열고 그에게 뛰어오르라고 손짓했다. 민수는 망설였다. 몸이 잠시 긴장되었다. 오래된 기억이 떠올랐다. 마지막으로 차에 탔을 때 좋게 끝나지 않았다. 그의 망설임이 얼굴에 드러났는지 남자가 그의 옆에 무릎을 꿇고 부드럽게 등을 문질렀다. 괜찮아, 친구. 그가 다시 이번에는 더 부드럽게 말했다. 민수는 그를 올려다보았다. 남자의 눈에는 인내와 친절이 담겨 있었다. 천천히, 조심스럽게 민수는 차에 올라탔다. 문이 닫혔다. 여자가 남자를 돌아보며 그의 팔을 꽉 잡았다. 믿을 수가 없어. 그녀가 속삭였다. 정말 우리 거야. 엔진이 시작되고 차가 보호소를 떠나자 민수는 머리를 발 위에 얹고 누웠다. 무엇이 그를 기다리고 있는지 몰랐지만 오랜만에 그는 이번엔 다를지도 모른다고 믿기 시작했다. 차 안은 조용했다. 민수는 뒷좌석에 누워 몸은 가만히 숨은 느리게 쉬었다. 엔진의 윙윙거림, 차의 리드미컬한 움직임 모두 익숙하면서도 그가 알던 것과 완전히 달랐다. 그는 전에 차에 탄 적이 있었다. 하지만 그 기억은 좋지 않았다. 그건 그가 옛집을 마지막으로 본 날, 익숙한 손길을 마지막으로 느낀 날이었다. 그날 차는 혼란과 두려움, 그리고 예상치 못한 곳 보호소로 끝났다. 그래서 이제 타이어가 포장도로를 굴러가고 도시가 창밖으로 지나갈 때 민수는 아직 긴장을 풀지 않았다. 그들이 그를 어디로 데려가는지 몰랐다. 여자, 은지는 좌석에서 돌아 그를 바라보았다. 정말 조용하네. 그녀가 부드럽게 말했다. 아마 불안한 거야. 민호가 도로를 보며 대답했다. 한 번에 많은 변화니까 민수는 귀를 움직이며 들었다. 그들의 목소리에 담긴 감정을 느낄 수 있었다. 부드럽고 인내심이 있고 조심스러웠다. 그들은 그를 재촉하지 않았고 강요하지 않았다. 그건 달랐다. 차가 느려지며
바깥 세상이 바뀌었다. 높은 빌딩과 시끄러운 거리가 사라지고 조용한 도로, 나무, 넓은 마당이 있는 집들로 바뀌었다. 마침내 그들은 멈췄다. 엔진 소리가 사라지고 밖에서 새들의 부드러운 지저귀만 남았다. 민수는 고개를 들었다. 문이 열렸고 따뜻하고 낯선 냄새로 가득한 신선한 공기가 들어왔다. 민호가 뒷좌석으로 손을 뻗어 민수의 목줄에 부드럽게 끈을 채웠다. 자, 큰 녀석, 그가 말했다. 집에 가자. 집, 또 그 단어였다. 민수는 잠시 망설이다가 차에서 내렸다. 그의 발이 부드러운 잔디를 밟았다. 차가운 콘크리트가 아니었다. 보호소의 단단하고 냉혹한 바닥도 아니었다. 그의 발밑은 살아있는 진짜 흙이었다. 그는 가만히 서서 주변을 살폈다. 눈앞에 집이 있었다. 단순하지만 따뜻한 분위기였다. 현관에는 나무 벤치가 있었고 보도 근처에 꽃이 심겨 있었다. 공기는 각각은 잔디와 민수가 정확히 알 수 없는 무언가 따뜻하고 안전한 냄새였다. 은지가 몇 피트 떨어져 무릎을 꿇고 목줄을 느슨하게 잡았다. 괜찮아, 그녀가 부드럽게 말했다. 천천히 해. 민수는 그녀를, 그리고 옆에 서 있는 민호를 보았다. 그들은 그를 끌지 않았고 서둘러 안으로 데려가지 않았다. 그들은 그가 결정하도록 내버려 두었다. 그래서 천천히, 조심스럽게 민수는 한 걸음, 그리고 또 한 걸음을 내디뎠다. 그리고 현관문을 지나며 그는 오랫동안 허락하지 않았던 낯선 느낌이 가슴 깊이에서 일어나는 것을 느꼈다. 희망. 민수가 현관문을 지나며 멈췄다. 집은 그가 오랫동안 알던 어떤 것과도 달랐다. 보호소의 날카로운 소독제 냄새도 사료와 금속 우리 냄새도 아니었다. 대신 따뜻한 나무, 신선한 세탁물, 희미하게 달콤한 아마 음식 냄새였다. 그의 발톱이 단단한 나무 바닥을 부드럽게 클릭하며 또 한 걸음을 내디뎠다. 은지와 민호는 근처에 서서 그를 지켜보았지만 움직이도록 강요하지 않았다. 그들은 기다리고 있었다. 그는 그게 익숙하지 않았다. 보호소에서는 모든 것이 일정에 따라 움직였다. 직원들은 들어와 개들에게 밥을 주고 우리를 청소하고 시간이 있을 때 밖으로 데려갔다. 개가 준비될 때까지 기다리는 사람은 없었다. 민수는 살짝 고개를 돌려 방을 살폈다. 가구는 부드럽고 매력적이었다. 소파, 러그, 구석의 개 침대. 개 침대. 그는 망설였다. 자신만의 공간이 있었던지 너무 오래되었다. 은지가 침대 근처에 쪼그려 앉아 쿠션을 두드렸다. 이리 와, 친구. 그녀가 부드럽게 말했다. 민수는 그녀를, 그리고 손을 주머니에 넣고 편안하지만 관찰하는 민호를 보았다. 그들은 그에게 아무것도 강요하지 않았다. 그래도 그 침대에 눕는다는 생각은 어쩐지 잘못된 것 같았다. 너무 편안해지면 빼앗길 것 같은 느낌이었다. 그래서 대신 그는 소파로 걸어가 천을 킁킁거렸다. 뛰어오르지 않았다. 그는 그게 안 된다는 걸 알았다. 은지가 미소 지었다. 올라가도 돼. 그녀가 그의 옆바닥에 앉으며 말했다. 민수는 귀를 움직였다. 그녀가 허락을 주고 있었다. 그걸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다. 보호소에는 엄격한 규칙이 있었다. 개들은 가구 위에 올라갈 수 없었고 자유롭게 돌아다닐 수도 없었다. 부드러움도 편안함도 없었다. 민수는 망설이다가 소파 근처 바닥에 조심스럽게 몸을 낮췄다. 그게 더 안전해 보였다. 은지가 손을 뻗었고 잠시 망설이다가 천천히 부드럽게 그의 등을 쓰다듬었다. 그는 잠깐 긴장했지만 조용히 숨을 내쉬었다. 누군가가 그렇게 그를 만진 지 너무 오래되었다. 의무감이나 루틴이 아니라 그냥 친절로. 민호는 방 건너편 의자에 앉아 조용히 지켜보았다. 그가 알아가고 있어. 그가 말했다. 은지가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시간이 필요할 거야. 민수는 잠시 눈을 감았다. 시간. 여기서 정말 그걸 허락받을까?
아니면 또 다른 일시적인 정거장일까? 그는 아직 몰랐지만 몇 년 만에 처음으로 철창 뒤에 있지 않았고 그건 무언가였다. 새 집에서의 처음 며칠은 조용했다. 민수는 집을 조심스럽게 움직이며 그 냄새, 소리, 패턴을 익혔다. 그는 멀리 가지 않고 항상 벽에 붙어 낯선 공간 깊이 들어가지 않았다. 민호와 은지는 그에게 공간을 주었다. 그를 몰아붙이거나 애정을 강요하지 않았다. 그들은 부드럽게 말하고 신뢰가 하룻밤에 쌓이지 않는다는 것을 아는 듯 느리고 꾸준한 속도로 움직였다. 그는 밥을 먹었지만 아무도 보지 않을 때만. 물그릇에서 물을 마셨지만 발소리가 가까워지면 얼어붙었다. 그는 눈에 띄지 않고 관찰할 수 있는 작은 구석에서 위안을 찾았다. 그들을 신뢰하고 싶지 않은 것이 아니었다. 그는 방법을 몰랐다. 보호소에서 신뢰는 상처를 의미했다. 개들은 늘 돌아왔다. 가족이 그들을 집으로 데려갔다가 너무 힘들다고 결정하면 다시 돌려보냈다. 그는 그걸 반복해서 보았다. 희망은 실망으로 이어진다는 것을 배웠다. 하지만 어느 저녁 무언가가 바뀌었다. 늦은 시간, 집은 희미하게 밝았고 텔레비전의 부드러운 소리가 고요를 채웠다. 은지는 소파에 앉아 담요를 다리에 걸치고 천을 무심코 만지고 있었다. 민호는 무언가를 읽으며 이마를 찌푸리고 있었다. 민수는 평소 자리인 소파 근처에 누워 있었다. 너무 가깝지도 너무 멀지도 그냥 지켜볼 수 있을 만큼 가까이. 그러다 별 생각 없이 그는 움직였다. 작은 움직임이었다. 은지의 발에 살짝 더 가까이 발을 밀며 앞으로 나아갔다. 그녀가 알아차렸다.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손을 뻗지 않았지만 그녀의 입술이 작고 의미심장한 미소로 굳어지는 것을 보았다. 몇 분이 지났다. 그는 다시 앞으로 나아갔다. 이번에는 소파 옆에 부드럽게 머리를 얹었다. 은지는 부드럽게 숨을 내쉬었지만 여전히 그를 만지지 않았다. 그녀는 서두르지 않았다. 그녀는 기다렸다. 그리고 마침내 민수는 깊은 숨을 내쉬며 눈을 감았다. 몇 년 만에 처음으로 누군가에게 가까이 다가갔고 처음으로 긴장을 풀었다. 그리고 처음으로 그는 이것이 진짜일지도 모른다고 믿기 시작했다. 몇 주가 지나며 민수는 천천히 바뀌기 시작했다. 처음에는 변화가 작았다. 민호와 은지가 거의 알아차리지 못할 정도로. 그는 그들이 방에 있어도 밥을 먹기 시작했고 그들이 떠날 때까지 기다리지 않았다. 항상 낮게 숙였던 꼬리가 거들 때 살짝 올라가기 시작했다. 그리고 진짜 변화가 왔다. 어느 아침 민호가 그의 목줄에 끈을 채우고 밖으로 데려갔다. 따뜻한 날이었다. 하늘은 부드러운 파란색의 흰 구름이 흩뿌려져 있었다. 공기는 갓각은 잔디 냄새로 가득했고 조용한 동네를 따라 늘어선 나무에서 새들이 지저귀었다. 은지는 현관 옆에 서서 민호가 민수를 거리 아래 공원으로 데려가는 것을 지켜보았다. 민수는 조심스럽게 여전히 불확실하고 망설이며 움직였지만 그는 노력하고 있었다. 그게 중요했다. 공원에 도착했을 때 민호는 그를 아이들이 노는 작은 놀이터에서 떨어진 잔디밭으로 이끌었다. 평화롭고 탁 트인 민수가 숨 쉴 수 있는 곳이었다. 민호는 그의 옆에 무릎을 꿇고 목줄을 풀었다. 잠시 민수는 그냥 거기 서 있었다. 그는 민호를 그리고 탁 트인 들판을 보았다. 마지막으로 진정 자유로웠을 때 그는 버려졌다. 마지막으로 뛸 때 그는 누군가를 쫓고 있었다. 그는 무엇을 해야 할지 몰랐다. 민호는 그를 재촉하지 않았다. 그는 잔디에 앉아서 지켜보고 기다렸다. 그러다 민수의 마음속에서 무언가가 바뀌었다. 기억이 깜빡였다. 뒷마당을 달리며 털의 바람을 느끼고 공을 쫓으며 웃음소리를 들었던 그의 발이 움직였고 그가 무엇을 하는지 깨닫기도 전에 그는 달렸다. 다리가 뻗어졌고 근육은 제약 없이 움직이는 법을 기억했다. 공기가 그의 귀를 스쳤고 꼬리는 몇 년 만에 가장 높이 올라갔다.
은지는 현관에서 숨을 멈추고 입을 가리며 지켜보았다. 민호는 그냥 미소 지었다. 민수는 처음에는 확신 없이 원을 그리며 달렸고 곧 더 빠르고 강하게 달렸다. 그는 민호를 향해 돌아섰고 꼬리가 흔들리고 혀가 늘어졌다. 보호소를 떠난 후 처음으로 민수는 행복했다. 그리고 민호가 그의 이름을 불렀을 때 그는 망설이지 않았다. 그는 그를 향해 전속력으로 달려가 숨을 헐떡이며 그의 앞에 멈췄다. 민호는 손을 뻗어 그의 귀 뒤를 긁었다. 잘했어. 그가 중얼거렸다. 민수는 민호의 손에 머리를 대고 눈을 감았다. 몇 년 만에 처음으로 그는 그 말을 믿었다. 계절이 바뀌고 날이 추워지며 공기는 가을 낙엽의 상쾌한 냄새로 가득 찼다. 낯설었던 집은 완전히 다른 것이 되었다. 집이 되었다. 민수는 더 이상 현관문을 지날 때 망설이지 않았다. 민호나 은지가 그를 쓰다듬으려 손을 뻗을 때 더 이상 움찔하지 않았다. 한때 뻣뻣하고 불확실했던 꼬리는 이제 자유롭게 흔들렸다. 그는 집의 루틴을 배웠다. 은지가 창가에서 커피를 마시는 조용한 아침, 민호가 벽난로 옆에서 책을 읽는 저녁. 그는 초인종이 울려도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는 것. 은지가 무릎을 꿇고 팔을 벌리면 거부의 두려움 없이 그녀의 따뜻함에 기대도 된다는 것을 배웠다. 무엇보다 그는 다시 소속된다는 것이 무엇인지 배웠다. 어느 저녁, 겨울의 첫 추위가 찾아오며 민수는 소파 옆에 누워 민호의 발 근처에 머리를 얹었다. 벽난로에서 불이 부드럽게 타오르며 방을 황금빛으로 채웠다. 은지는 담요를 덮고 민수를 내려다보며 부드러운 미소를 지었다. 이렇게 많이 바뀐 게 믿기지 않아 그녀가 중얼거렸다. 민호는 고개를 끄덕이며 손가락으로 민수의 귀 뒤를 부드럽게 긁었다. 그저 시간이 필요했을 뿐이야. 그가 말했다. 민수는 깊게 한숨을 쉬며 몸을 완전히 풀었다. 옛 두려움은 사라졌다. 보호소의 차갑고 단단한 바닥은 먼 기억일 뿐이었다. 그는 더 이상 철창 뒤에 잊혀진 개가 아니었다. 그는 집에 있었다. 그리고 잠이 들며 그의 마지막 생각은 상실이나 외로움이 아니었다. 따뜻함, 안전, 그리고 사랑이었다. 몇 년 만에 처음으로 그는 집을 기다리는 것이 아니었다. 그는 집을 가졌다. 민수의 이야기는 모든 개가 두 번째 기회를 받을 자격이 있다는 것을 상기시킨다. 그와 같은 수천 마리의 개들이 철창 뒤에서 기다리고 있다. 누군가가 그들의 나이와 흉터를 넘어 그들이 줄 수 있는 사랑을 볼 때까지. 이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을 움직였다면 지역 동물 보호소를 지원해보세요. 입양하거나 임시 보호하거나 기부하거나 단순히 인식을 퍼뜨리세요. 그리고 이 여정을 사랑한다면 이 영상의 좋아요를 누르고 채널을 구독하며 두 번째 기회를 믿는 누군가와 민수의 이야기를 공유하세요. 때로는 한 사람만 있으면 삶을 영원히 바꿀 수 있으니까.